나만 빼고 다들 무슨 비밀회의라도 한 거야? 공주실이 그렇게 말하자 마광숙이랑 한동석 눈이 동그래졌어. 독수리 술도가 거실에 셋이 마주 앉았는데 공기가 딱 얼어붙더라고. 공주실은 웃고 있는 듯 했지만 눈빛은 전혀 안 웃고 있었지. 아휴 엄마, 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광숙이 눈치 보면서 슬쩍 웃었어. 그래서 모신 거잖아. 오해 풀자고. 오해? 그 X장모가 조용히 가족끼리 하자 그러면 당사자들이 다 맞아요 맞아요 하고 고개 끄덕이는데 나는 뭐야? 딸 결혼식 한번 제대로 못 챙기는 엄마면 내가 무슨 엄마냐고. 한동석이 황급히 끼어들었어. 장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이 가장 소중한 가족이세요. 공주실이 코소슴 치면서 말했지. 그 X장모가 무슨 말만 하면 다들 알아서 척척인데 내가 뭐 한마디만 하면 엄마 또 흥분하셨네 이런 눈빛이더라고. 그제서야 마광숙이 손 내밀면서 말했어. 그래서 엄마만 따로 모신 거야. 어르신도 이제 조금은 물러나셨어. 동석 씨 회장인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결혼식도 조금 더 제대로 하기로 했어. 호텔 연회장도 다시 얘기하자고 하셨어. 공주실 눈빛이 살짝 누그러졌어. 정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동석이 고개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지. 진짜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장모님 마음 충분히 이해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공주실이 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 입술을 꾹 다물더니 눈 마주치며 말했지. 그래, 나도 한 발 물러날게. 근데 하나만 기억해줘. 나를 곁다리처럼 취급하지 마. 나도 우리 딸한테 뭐든 다 해주고 싶었던 그런 엄마였어. 그 말에 마광숙이 말없이 공주실 손 꼭 잡았어. 새 사이에 조용한 공기가 흐르더니 그게 눈물보다 더 깊은 화해 같았지. 솔직히 난 아직도 그이가 마음에 안 들어. 박정수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한동석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어머니, 결혼은 저희 둘이 하지만 가족이 함께 만드는 축복이잖아요. 광숙 씨 어머님도 많이 생각 바꾸셨어요. 조금만 더 너그러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너그러이? 박정수가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은 나랑 결이 달라. 말끝마다 나한테 X장모라고 하고 호텔 식당에서도 허구한 날 목소리부터 높이고 품격이 없어. 난 그런 게 싫은 거야.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르신, 저희 엄마는 어르신처럼 조용하고 점잖은 스타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저희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말이야. 박정수가 눈썹을 찌푸렸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꼭 불편하게 만드는 말만 골라서 하잖아. 한동석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광숙 씨가 직접 어머님 찾아뵀습니다. 제 입장도 함께 전해드렸고요. 그런데 의외로 어머님께서 마음을 조금 여셨어요. 박정수가 의아하단 표정으로 물었다. 그이가? 네, 화려한 결혼식이 꼭 필요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마광숙이 이어 말했다. 어르신도 아시잖아요. 원래대로라면 미국 가시기 전에 결혼식 보신다고 하셨던 거. 저희 엄마도 그 마음 존중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제대로 준비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박정수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긴 침묵 끝에 찻잔을 다시 들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럼 나도 더는 뭐라 안 할게. 잘 준비해봐. 한동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박정수는 한동석을 바라보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조용히 작게 웃었다. 그래도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그이도 결국 엄마는 엄마였나 보네. 여긴 올 때마다 느끼지만 관리 정말 잘하네요. 우리 한서방이 끊어졌거든요. 공주실은 눈에 거즈를 얹은 채로 입꼬리를 올렸다. 결혼 앞두고 관리 받으라고 호텔 VIP 관리 등록해줬다니까요. 박정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한서방이 섬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싫다곤 안 했어요. 요즘 박 여사님께서도 저 예쁘게 봐주셔야 할 텐데 이 기회에 좀 관리받으라고 한 거겠죠. 공주실의 입은 웃고 있었지만 속은 그리 편해 보이진 않았다. 박정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결혼 앞두고 얼굴 찌푸리는 건 좋지 않죠. 우리 오늘은 그냥 예뻐지는 날로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의 관리가 끝나고 LX 호텔 라운지 카페로 자리를 옮겼을 땐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질 않았다. 공주실이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다. 아니 근데 광숙이가 호텔 연회장 다시 알아본다면서요? 박 여사님이 소박하게 하자 하셔서 많이 속상했는데 마음 바꿔주셔서 감사해요. 박정수의 표정도 굳어졌다. 한서방은 나한테 정반대 얘기를 했어요. 공 여사님이 생각 바꿔서 스몰웨딩도 고려 중이더라고요. 두 사람은 동시에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동시에 말했다. 입 맞춰서 거짓말한 거네. 공주실이 쓴 웃음을 지었다. 자기 부모들 양쪽 입만 맞춰주려고
그런 뻔한 거짓말을. 박정수도 담담히 입을 열었다. 거짓말을 했다는 건 이미 누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드러난 거죠. 공주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고 박 여사님까지 무시당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박정수가 조용히 대꾸했다. 공 여사님도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둘 사이엔 잠시 고요가 흘렀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처음으로 진심이 오갔다. 품격을 다투던 두 사람이 이제는 자존심보다 자식의 진심을 바라는 엄마로 앉아 있었다. 그때 공주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러다 결혼식 당일에도 우리끼리 또 속을지도 몰라요. 박정수도 찻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히 말했다. 지금이라도 잡아야죠. 바로. 공주실은 전화기를 꺼냈다. 광숙이 불러야겠네요. 박정수도 조용히 말했다. 한서방도요. 함께 들으라고 하죠. 잠시 후 LX 호텔 라운지. 두 사람 앞에 불려온 마광숙과 한동석은 잔뜩 얼어붙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정수와 공주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동시에 외쳤다. 결혼식 미뤄. 엄마가 아니면 누가 나 챙겨줘요? 늦은 밤 독수리 술도가 거실엔 따뜻한 스탠드 불빛만이 켜져 있었다. 공주실은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광숙이 너 결혼 다시 한다는 말 들었을 때 나 기뻤어.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했을까? 마광숙이 눈을 깜빡이며 엄마를 바라봤다. 공주실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동안 나는 너 하나만 보고 살았거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들고, 그게 내 전부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너 곁에 다른 사람이 생긴다고 하니까 괜히 서운하더라. 마광숙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걸 말로 못하겠더라. 축하한다고 해놓고 밤엔 혼자 울고 그렇게 몇 날을 지새웠어. 그래서 박 여사님한테 괜히 심통도 났고 너도 자꾸 그쪽 말만 듣는 것 같아서 미웠고. 엄마, 그런 거 아니야. 마광숙이 조심스레 손을 뻗자 공주실이 슬며시 그 손을 잡았다. 근데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행복해지려는 건데 내가 겁을 먹은 거지 뭐. 그렇게 혼자 남겨질까봐 이제 정말 내가 멀리 가는 것 같아서. 마광숙은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다. 공주실은 딸의 머리를 토닥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미안하다. 엄마가 좀 더 기쁘게 축하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그래도 이제 괜찮아. 내가 웃는 거 보니까 나도 마음 놓인다. 그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말보다 진심이 먼저 전해지는 조용하고 깊은 화해의 순간이었다. 한동석은 조심스레 박정수의 방문을 두드렸다. 장모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박정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작은 여행용 가방을 침대 옆에 내려둔 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미국 가실 생각이신가 봐요. 한동석이 다가와 의자를 끌어앉으며 말했다. 박정수는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조용히 있고 싶어서. 이젠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동석은 난감한 듯 웃었다. 장모님, 그 말씀 너무 섭섭합니다. 광숙 씨 어머님이 양보하셨다는 말?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핑계였어요. 진심은 어머님이 꼭 함께 있어주셨으면 좋겠단 거였어요. 박정수가 천천히 돌아봤다. 근데 왜 나만 자꾸 뒷전이 되는 기분이 들지? 광숙 씨는 그래도 이해했어. 근데 자네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할 줄은 몰랐네. 한동석이 머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광숙 씨 어머님께도 스몰웨딩 하기로 했다고. 제가 입에 발린 소리를 좀 했습니다. 두 분 다 상처 안 받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오해가 됐네요. 박정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때 마광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박정수는 받지 않았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잠시 후 문 밖에서 마광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죄송해요. 잠깐만 얼굴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요. 마광숙이 고개를 내밀었다. 뒤에는 공주실이 서 있었다. 한동석은 눈빛으로 허락을 구했고 박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방 안에는 다시 네 사람이 모였다. 한동석은 말없이 박정수의 손을 잡았다. 장모님, 이제 진짜 부탁드릴게요. 결혼식이든 뭐든 장모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저한테 장모님은 어머니랑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가족이라 부르고 싶은 어른이니까요. 박정수는 그제야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어지간히도 급하긴 한가 보네. 입에 발린 소리도 잘하는구만. 한서방. 그 말에 공주실과 마광숙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고 조용하던 방 안에 따뜻한 공기가 스며들었다. 박정수는 다시금 입을 열었다. 좋아. 그럼 나도 다시 돌아갈게. 근데 한 가지 조건 있어. 네, 말씀하세요. 결혼식 진짜 너희 방식대로 할 수 있어?
누굴 위한 자리인지부터 다시 생각해봐. 내가 아니라 너희 둘 말이야. 한동석과 마광숙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객 500명도 모셔요, 동석씨. 며칠 후 독수리 술도가에 네 사람이 다시 모였다. 한동석, 마광숙, 공주실, 박정수. 결혼식 관련 최종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마광숙은 잔뜩 들뜬 표정으로 노트를 펼치며 말했다. 자, 그럼 결혼식 기획안 한 번부터 설명드릴게요. 공주실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기획안, 그걸 직접 만들었어? 마광숙은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결혼식 제가 직접 기획할 거예요. 웨딩 플래너도 못 믿겠고 이건 우리 가족 이야기니까요. 박정수는 찻잔을 내려놓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래요, 들어봅시다. 먼저 장소. 독수리 술도가 마당을 중심으로 야외 전통혼례, 기와집을 배경으로 단청 입힌 기둥 앞에서 혼례식을 진행할 거예요. 혼례복은 전통 한복. 어머님 두 분도 혼례복 맞추실 거고요. 공주실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니, 나도 혼례복을 입는다고?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다. 응, 나랑 같이 혼례복 입고 걷는 거야. 공주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박정수를 쳐다봤고 박정수 역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럼 하객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박정수가 물었다. 그러자 한동석이 슬쩍 말을 얹었다. 제가 예전에 실언을 좀 했는데요. 500명 정도는 불러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광숙 씨가 그걸. 마광숙은 바로 받아쳤다. 네, 그래서 초대장도 1000장 준비했어요. LX 호텔 쪽 인맥 500명 정리해 주시고 저는 마을 어르신들, 동네 친구들, 독수리 형제들 손님들까지 500명 전부 리스트 올렸어요. 박정수는 기가 막힌다는 듯 눈을 껌뻑였고 공주실은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광수가, 이건 스몰웨딩 아니고 대하드라마야. 무슨 야외 혼례에 하객 1000명이야. 축제가 아니라 구판이네. 한동석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광숙씨 술도가마당에 1000명 들어갈 수는 있나? 마광숙은 전혀 개의치 않은 얼굴로 답했다. 뒤뜰까지 확장하면 됩니다. 독수리 형제들이 알아서 천막 치고 자리 배치까지 도와주기로 했어요. 공주실은 양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하아, 내가 그날 혼절하면 나중에 회복 못할 수도 있어. 박정수는 정중하게 말했다. 광숙씨, 나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은 큰데 조금만 덜 화려하게 하면 안 될까? 마광숙은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들, 저 혼자만의 결혼식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잊지 못할 정도로 제대로 성대하게 할 거예요. 공주실과 박정수는 동시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동석은 머리를 감싸 쥐고 중얼거렸다. 내가 괜한 말을 했어. 괜한 말을?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 마광숙의 결정을 막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 이제 이 결혼은 상상 그 이상이 되기 시작했다. 형수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결혼식 당일 독수리 술도가 마당은 전통혼례장으로 탈바꿈했다. 기와집 앞에는 붉은 청과 청사초롱이 줄지어 섰고 마당엔 발 디딜 틈 없이 하객들로 가득했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건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독수리 형제들. 오장수의 빈자리를 지키듯 둘째 오천수부터 막내 오강수까지 모두 진심 어린 눈빛으로 신랑 신부를 바라보고 있었다. 형수님, 이렇게 혼례 치르시니 우리 큰형도 하늘에서 참 좋아하실 겁니다. 오천수가 말하며 가볍게 눈시울을 훔쳤다. 오흥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광숙이 누나, 오늘 진짜 예쁘다. 진작 이렇게 입고 무대 올랐으면 내가 백댄서라도 했을 텐데. 오범수는 한동석 쪽으로 다가가 넌지시 말했다. 회장님, 우리 형수님 감당 잘하셔야 해요. 웃을 땐 천사인데 삐치면 무서워요. 우리 다 겪었어요. 막내 오강수는 한복고름을 매만지며 말했다. 제가 결혼식에서 축가하기로 했습니다. 이 노래 우리 형수님을 위해 며칠 밤새며 만든 거예요. 제목이 뭔데? 오흥수가 묻자 오강수가 씩 웃었다. 이 가족이라서 참 다행이야요. 잠시 후 예복을 갖춰 입은 한동석과 마광숙이 혼례청 앞에 나란히 섰다. 한복 치맛자락이 부드럽게 흐르듯 두 사람의 얼굴엔 잊지 못할 웃음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양옆에 선 두 여인, 공주실과 박정수. 각기 다른 성격이지만 이제는 서로를 인정한 두 엄마는 조용히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 여사님, 이날이 오긴 오네요. 공주실이 말했다. 공 여사님,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박정수가 대답했다. 아이고, 또 성깔 나온다. 공주실은 웃으며 손을 뻗었고 박정수도 마지못해 그 손을 잡았다. 순간 마당은 박수가 터졌고 혼례는 그렇게 진심과 진심 사이에서 조용히 시작되었다. 형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형수님, 우리 앞으로 자주 봐요. 이 가족 너무 따뜻하네요. 웃음과 축하, 눈물과 감동. 그날 독수리 술도가 마당엔 그 어떤 드라마보다 진한 가족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한동석과 마광숙이 맞절하며 함께 외쳤다. 새로운 가족,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 오강수의 축가, 그리고 박정수의 따뜻한 미소, 공주실의 눈물 어린 박수, 모든 게 하나로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 완성되었다. 그렇게 한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